여러분, 어떻게 이 장면이 페널티킥이 아닐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른 홍명보 감독의 전술. 대체 왜 논란이 되고 있는 건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월드컵 8차전, 믿기 어렵겠지만 대한민국 대표팀이 또다시 궁지에 몰렸습니다. 상대는 요르단이었고 경기에서 승리하면 본선 진출이 확정되지만 잡지 못한다면 1위는커녕 3위까지 추락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더 큰 문제는 이런 위기를 자초한 당사자가 다름 아닌 홍명보 감독이라는 사실입니다. 주전 선수들은 이미 지쳤고 시너지를 투입할 여유도 없었습니다. 응원전을 잡았다면 체력 안배와 백업 선수들의 실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도 있었는데요. 이 기회를 놓친 것은 치명적이었습니다. 결국 이제는 무조건 이기는 것만이 해답이 된 상황. 그리고 그 무게는 고스란히 대표팀 주장 손흥민에게 쏠릴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수비의 핵심 김민재가 빠지고 이강인, 백승호 같은 중원 자원도 이탈하면서 공격력마저 부진한 현재 사실상 손흥민밖에 기댈 곳이 없었습니다. 과연 손흥민은 이 악조건 속에서 이번 경기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줬을까요? 모든 시선이 손흥민의 발끝과 홍명보 감독에게로 향했습니다. 경기 초반, 한국은 지난 5분 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경기장을 압도했습니다. 특히 초반부터 적극적인 공세를 퍼붓는 장면에서 드디어 한국 축구가 달라졌나 라는 기대감이 들 정도였죠. 선수들의 패스 후 움직임은 빠르고 날카로웠고 중원과 전방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면서 공격 템포도 눈에 띄게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역시 손흥민이 있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손흥민은 그야말로 두 마리 토끼를 노렸는데요. 공격에서는 직접 득점을, 그리고 공이 없을 때는 전방 압박을 통해 상대의 빌드업을 무너뜨리는 역할이었습니다. 특히 이 장면, 손흥민이 상대의 공을 거의 빼앗을 뻔했던 순간이 있었죠. 키퍼는 간발의 차이로 겨우 차는데 성공했지만 이 때문에 허둥지둥 패스를 내보내다 실수를 범했고 결국 한국이 공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이런 세련된 압박 덕분에 초반 기세를 한국이 확실히 가져올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손흥민은 낮은 위치로 내려와 팀 빌드업을 돕기도 했고 이재성의 날카로운 패스와 황희찬의 측면 돌파가 더해지면서 한국이 공격을 주도해 나갔습니다. 좋은 흐름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 홍명보 감독의 전술이 이번에는 제대로 먹히는 것일까? 하는 궁금증이 커지는 시점이었는데 사실 초반 기세를 가져왔다고 해서 끝까지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건 또 다른 문제였죠. 과연 이런 흐름이라면 이른 시간 한국의 득점이 터질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손흥민의 발끝에서 나왔습니다. 이번엔 대한민국의 코너킥 상황, 키커는 손흥민이었습니다. 보통 코너킥은 단순 크로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손흥민은 직접 슈팅까지 노려볼 수 있는 선수죠. 그러니 요르단 수비 입장에선 머릿속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연 손흥민은 어떤 킥을 시도했을까? 이날 손흥민의 킥은 믿기 힘들 정도로 날카로웠고 이 휘어 들어가는 궤적 자체가 엄청났고 결국 이재성의 발 앞에 기가 막히게 떨어지며 그대로 골망을 흔들어 버렸죠. 뭐라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완벽한 장면이었습니다. 골이 터지자마자 경기 초반부터 한국이 앞서가기 시작했고 관중석은 물론 벤치까지 환호로 들썩였습니다. 이렇게 이른 시간에 리드를 가져온 한국, 앞으로 분위기를 계속 몰아갈 수 있을까요? 아직 경기 시간은 많이 남은 상황. 홍명보 감독이 보여줄 다음 전술 카드, 그리고 손흥민을 필두로 한 공격진이 어떤 모습을 이어나갈지가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한 점 앞선 상황에도 한국에게는 불안 요소가 여전히 남아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손흥민을 향한 요르단 선수들의 집요한 견제와 반칙이 눈에 띄었고 이번 경기 전부터 계속 지적되어 온 한국의 수비 불안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죠. 여기서 드러나는 것이 바로 홍명보 감독의 전술적 허점인데요. 매번 지적되었듯이 공격은 손흥민에게 의존하고 수비는 개개인 능력에만 기대는 구조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선제골로 앞서가도 안정적으로 경기를 풀어갈 대책이 미흡하다 보니 상대가 압박 강도를 높이면 금세 흔들리는 패턴이 반복된 것이죠. 그리고 이 장면을 본 축구 팬들은 모두가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중원에서 공을 잃은 한국, 요르단의 빠른 역습이 이어졌고 조현우 키퍼가 첫 슈팅을 기적적으로 막아냈으나 곧바로 이어진 슈팅의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골망이 흔들리는 순간 스코어는 동점이 되고 말았죠. 여기서도 홍명보 감독의 문제점은 선명해집니다. 리드를 지키기 위한 전술적 변화나 위기 상황에서 대처할 플랜 B가 부족하다는 지적은 이번 경기에서도 어김없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중원이 흔들릴 때 이를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곤 손흥민이 내려와 해결하는 것뿐이었고 그가 집중 견제를 당할 때 대체 공격 루트가 마련되지 않아 기본적인 대안조차 없다는 것이 홍명보 감독의 가장 큰 문제였는데요.
결국 한국은 좋은 흐름을 잡고도 불안 요소를 방치한 채 시간을 보내다가 쉽게 실점을 허용해버린 셈입니다. 과연 홍명보 감독은 이 상황을 어떻게 돌파할까? 손흥민 이외의 공격을 풀어줄 카드가 더 있을까? 의문이 커지는 이 시점, 전반전을 1대1로 마치며 한국은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반드시 승점 3점이 필요한 상황에서 어떤 전술 변화가 나올지 모두가 주목했죠. 하지만 후반전이 시작되고 홍명보 감독이 투입한 양민혁, 양현준, 오세훈 카드 역시 쉽게 효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요르단의 수비벽은 여전히 견고했고 한국의 공격은 좀처럼 날이 서지 않았죠. 그리고 이어지는 이번 경기 최대의 논란 장면, 후반 중반 한국의 공격 상황에서 요르단 수비수가 마치 농구 블로킹을 하듯 공을 걷어낸 순간이 있었는데요. 직전에 손흥민이 측면 돌파 후 날카로운 크로스를 올렸고 이어진 서령혁의 크로스 역시 문전 깊숙이 파고들며 상대 수비를 흔들어 놓는 듯했으나 요르단 수비수는 공을 마치 파리채로 때려내듯 막아냈습니다. 그러나 심판의 반응은 의외로 담담했죠. 페널티킥 선언 없이 경기가 그대로 진행된 겁니다. 그렇게 한국은 결정적 득점 기회를 놓쳐버렸고 후반전 주도권도 애매하게 흘러가기 시작했죠. 경기가 막바지로 치달을수록 이대로 비기거나 혹은 역전까지 허용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경기장에 감돌았습니다. 한국이 원하는 결과, 즉 승점 3점을 얻으려면 더 과감한 무언가가 필요해 보였는데요. 그때 홍명보 감독이 내놓은 선택은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바로 손흥민을 빼고 조우현을 투입하는 것이었죠. 손흥민은 마지막 1초까지 골문을 위협할 수 있는 선수로 사실상 공격의 핵심 자원이었습니다. 결국 스코어는 1대1 무승부. 초반 기세를 잡았음에도 끝내 승점을 더하지 못한 채 한국은 아쉬움을 삼켜야 했습니다. 이번 경기로 다시 한번 드러난 건 홍명보 감독의 전술적 한계였습니다. 승점이 절실한 상황에서 핵심 에이스를 빼버리는 선택, 대체 자원과의 연계까지 고려하지 않은 교체 카드가 결국 승부처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한 것이었죠. 이날 홍명보 감독은 교체 카드로 전술을 바꾸기보다 그냥 선수 갈아 끼우기에 그치는 모습을 보이면서 후반전에는 더 무기력한 상황에서 경기가 마무리되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생각을 남겨주세요. 이상 발뉴스였습니다. 부디 한국 축구가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되길 바라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